아무리 봐도 의심이 갑니다. 왜 경북 지역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동시다발적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곳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경북이 홀을 다 불타오르고 있어요. 경북 이성 산불이 청송, 영양, 영덕, 울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거. 누가 불 지른 건 아닐까? 청송 3명 사망, 1명 실종, 영양 4명 사망, 안동 2명 사망, 영덕 6명 사망. 정말 큰일입니다. 16명이나 벌써 사망을 했어요. 라이터가 발견됐대, 산소에서. 불 지르면 왜 라이터를 여기다 놓고 가냐고. 가지고 가겠죠. 라이터를 산소에 내버리고 가는 사람 있냐고요. 뭔가 단서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흘리려고 한 거겠죠, 누가. 거기도 불 지르고 나서 이건 성묘 계획으로 위장을 하려고 한 술책이 아닐까요? 산 중턱에서 시작된 거예요. 의성 산불 발화 현장에서 라이터 발견. 성묘 계획 헐레벌떡 내려오길래 붙잡았다. 한만 봐도 이상해요, 다. 한 군데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동시다발적이잖아요. 과자 봉지 태우대다. 묘소 정리 중 주말 산불 대부분 실화. 이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불을 놓으면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이냐고.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회 혼란을 야기해서 도움이 되는 세력이,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군지를 보면 압니다. 산림당국 경북 북부 휩쓴 이성산불 사망자 15명을 늘었다. 큰일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무서워요. 마을 전체를 지금 덮치고 있잖아요. 산불에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수용자 등 500명 이상 피해 없어. 큰일입니다. 하회마을, 병산마을까지도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아직 안심 되지 못해. 의성 산불 번진 안동 동쪽 지역 피해 확산, 사망자 발생, 안전사고. 홀을 다 불타오르고 있어요. 누가, 어떤 세력이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아무리 봐도 의심이 가요. 이 사회 혼란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아니겠어요? 계곡 타고 봄바람이 닥쳤다. 불바람이 닥쳤다. 산불 속 숨진 영양군 이장 가죠. 경북 영양군에 번진 산불로 주민 4명이 사망했다. 산림당국 경북 북부 휩쓴 의성산불 사망자 15명 들었다. 자, 정말로 정말 끔찍합니다. 왜 이런 일이 윤석열, 김건희가 집권하면 생기냐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지금 자연 발화되는 그런 아주 건조한 시기도 아니에요. 얼마 전 가면 눈이 펑펑 내렸잖아요. 촉촉이 어느 정도 젖어 있다고. 산 중턱에서부터 시작된 불, 희한합니다. 그것들이 마을을 덮칩니다. 사회 혼란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한덕수, 최상목이 탄핵해야 되는데 탄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위험해요. 지금 정말로 제가 얘기했는데 5대3인 것 같아요. 5대3. 김복형, 정영식, 김복형, 주한창, 이 세 사람이 윤석열에 대해서도 기각 내지는 각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건으로 보면 압니다. 안 그러면 왜 선고를 여태까지 안 깼냐고요. 100일이 지났어요. 100일이.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한 이후로 지금 100일이 지났다고. 100일이. 결론 종결한 지도 한 달이 지금 지났어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 한덕수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냈는데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자들은 이 5가지 탄핵, 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유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 기각 의견을 쓸 수가 없다. 이 판결문에 자신의 의견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각하하면 끝나는 거야. 각하는 뭡니까? 의견을 남길 필요가 없어. 이거 각하는. 11째 부분을 국회 소추했더니 넣고 나중에 탄핵 심판에서는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각하다. 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각하다라고 해버리면 세산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는 거야. 이번에 정영식과 조한창이 그 의견을 낸 거잖아요. 한덕수에 대해서 이거 200명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데, 이거 과반수 동의를 해서 7, 80명이 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냥 각하다 하고 한덕수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잖아요. 그냥 각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각하 의견 한두 사람 내고 한 사람 또 기각 의견 내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5대3이기 때문에 지금 판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판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5대3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에 임명하라고 했거든요.
변론 때부터 뭐 계속 임명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덕수가 안 했고 그것을 이어서 최상목이 또 이어받아서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판정을 못 하죠. 만약에 왔을 경우에는 만일에 법대로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 가능성이 있잖아. 특히 진보 재판관이에요. 마흔역 재판관은.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탄핵 선고할 때 혼자 의견을 냈잖아요. 다 의원이고 파면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계선 혼자만 냈어요. 혼자만. 왜 그런 의견을 냈을까요?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고자 했던 거죠. 어필을. 종거라고 정계선 재판관도 그냥 탄핵 기각, 한덕수도 기각이다. 이렇게 의견 낼 수 있잖아요. 종거라고. 한 명이 소수 의견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각종 비난을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정계선 재판관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위험하다. 헌재가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자, 정계선 재판관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판결문을 통해서 지금 헌재가 내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의견 대립이 심하다. 한덕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 대립이 심한데 윤석열은 오죽할까. 그래서 지금 판결을 못하고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오직 이 판결문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어필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정계선은 호소죠. 호소. 나머지 문영배, 이미선, 김영도, 정정미 이 재판관들도 기각 의견을 밝힐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한덕수의 인용 의견을 밝힐 수 있었을 건데 어차피 기각될 바야 기각 의견 쪽에 그냥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무슨 딜을 했든지 간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 정계선 재판관의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이 탄핵 심판에서 본인의 소수 의견 한 명이 냈잖아요. 그것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위험하다. 5대3이다. 이 정도로 극심하다라고 했던 것을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김복종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심하게 고성을 내면서 싸웠다라는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는 5대3으로 보는 것이 지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마흔역을 무조건 복귀를 시켜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은 절단 나는 거예요. 완전히. 내전 상태로 접어든다라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제2의 계엄을 할 겁니다. 경비계엄부터 해서 비상계엄 등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지가 계엄을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죽어.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할 거예요. 뭐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방법은 특검밖에 없잖아요. 특검. 그리고 4월 18일이 되면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돼요. 그때까지 깔아뭉개려고 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 대통령 몫이거든요. 대통령 몫이 지명을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탄핵 선고도 못하고 이것저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 권한 정지 상태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나 최상목이 한덕수 또 탄핵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극도로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특검법밖에 없다. 특검법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특검과 헌법재판소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못 한다고 한다면은 탄핵밖에 없어요. 탄핵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상설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자,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을 완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에 가담했던 국무위원들 5명 정도를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상목도 탄핵을 하고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이 한덕수도 마흔역을 임명을 3, 4일 내에 않게 되는 경우에 탄핵을 해버려야 됩니다. 추가로 국무위원들 내란에 가담했던 국무위원들을 통째로 날려야 됩니다. 탄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회의를 통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야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고 국회의장이 선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선포된 특검과 상설특검을 가동을 해서 완전히 내란 세력들을 진압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헌법재판관도 막 하는 거지. 김복청이도 저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기각의견 냈잖아요. 저것도 탄핵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분명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법 이것저것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법비들이잖아요. 법의 꼬투리를 다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윤석열 풀어놔서 구속 취소되는 거 보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민주당도 야당도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야.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오는데 가만히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라는 얘기죠. 자, 김복형이도 탄핵해야 되고 국무위원들 탄핵해서 국회가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헌법재판소법도 개정을 해서 지금 이 임기가 만료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도 계속 임기 연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을 유지한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이 좀 늦었어요. 벌써 늦었습니다. 입법하기엔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대로 급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국무위원들 탄핵을 해야 됩니다. 한덕수 탄핵해야 돼요. 최상목이 탄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특검이 가동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 지금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무관심 절대 안 됩니다. 무관심 절대 안 되고 아무리 지쳐도 무관심하고 지쳐버리면 지는 거예요. 계속 가열차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